자, 오늘은 수정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수정 명령어를 몇 번으로 쪼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번에 다 하면은 어려울 것 같고요. 며칠씩 쪼개서 천천히 나가도록 할 테니까 수정 명령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수정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move, 그 다음에 rotate, 그 다음 scale, 그 다음 erase, 이렇게 네 개가 기본 수정 명령어입니다.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지우고, 얘네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토캐드만 그런 게 아니고 스케치업이나 3D 맥스나 포토샵이나 늘 요 네 개는 기본입니다.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을 가도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지우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move 말 그대로 이동이죠. 회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은 축척이 아니고 크기란 뜻입니다. 크기. 얘는 지우개, 제거. 자, move 명령어랑 똑같이 연상시켜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opy입니다. 복사. 이 복사와 비슷한 명령어가 array입니다. 배열, 그 다음에 mirror, 대칭,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명령어 offset, 간격 띄우기. 이렇게가 move와 연상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연상되어지는 명령어들인 거죠. 제가 머리가 되게 나빠요. 뭘 암기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3배, 4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연상시켜서 외우니까 조금 더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령어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연상작용되는 것끼리 일단 다 묶어서 외웠습니다. 자, 로테이트하고 관련된 명령은 없어요. 그냥 로테이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스케일, 스트레치, 늘리기.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익스텐드 있었고요. 랭슨, 이건 길이를 조절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가 있었죠. 연장하기. 그 다음 이레이즈가 있었고, 자, 이레이즈 배웠죠. 그 다음 이거 벨키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 끊기입니다. 근데 배운 것 중에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르기. 그리고 익스플로드, 분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바이드, 디바이드, 등분, 메주어, 분할. 근데 얘하고 반대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브레이크, 트림, 얘네들하고 반대가 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좀 다른 명령어, 조인. 얘는 결합이라는 명령어죠. 연결 또는 결합, 연결 또는 결합하는 명령어. 브레이크, 트림, 익스플로드 등으로 끊어진 것들을 거꾸로 다시 연결할 때 쓰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조인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보면 제가 명령어들을 묶음으로 나눠놨죠. 이동, 복사, 회전, 크기 조절하기, 그 다음 자르고 지우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령어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예요.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정투상만 하시면 돼요. 해당 과제물 다 끝나시면 얘기하셔도 되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한 번씩 보여드릴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정투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검도라고 하는 것은 도면 검토란 뜻입니다. 도면을 내가 그려놨는데 제대로 그렸는지 아닌지를 확인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투상 검도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틀린 정투상을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투상부터는 검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동, 복사, 어레이. 미러까지 할까? 지금 어쩔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 이동. 먼저 객체를 이동하는 방법부터 알아볼 건데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동이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다 여기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이동 명령어들이에요. 눌러보시면 이동 명령어가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move, copy, stretch, rotate, erase, mirror, explode, scale, array, offset 이렇게 쭉 다 있죠.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동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제일 먼저 select object라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오브젝트를 셀렉트 해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오브젝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체, 사물, 객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화면상에 이동할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자, 선택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고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포함 선택,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이동하여 걸침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습니다. 여기다가 F 누르고 엔터 칠 수 있어요. 트림에서 F 누르고 엔터 치면 뭐가 됐었죠? 펜슬, 울타리. 네, 울타리 선택 가능해요. 자, 보세요. F 누르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울타리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트림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익스텐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 어쨌든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죠. 베이스가 기준이란 뜻이죠. 네. 기준점을 입력해 달랍니다. 도대체 기준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종 결과물을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사각형이 여기 끝에 이렇게 만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요? 이 끝점이죠. 선의 끝점인데 누구랑 일치하고 있나요? 좌하단점이랑 선의 끝점이 맞닿고 있죠. 여기 있는 이 좌하단점이 여기 좌하단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베이스 포인트예요. 최종 목적지에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자, 끝점 지정했습니다. 이 점이 이동합니다. 여기 점으로. 그러면 제가 그린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네. 베이스 포인트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베이스 포인트란 얘기는 기준점이란 뜻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연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 점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요. 이랬을 때 베이스 포인트란 얘기는 기준이 되는 점, 최종 목적지에 누구와 일치될 것인가, 누구와 어느 점이 일치할 것인가, 이걸 베이스 포인트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이걸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베이스 포인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을 보는 순간 물체를 인식을 하잖아요. 사람은 보는 순간 그 물체의 위치를 인식을 해요. 그런데 CAD는 물체의 위치를 인식을 못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베이스 포인트는 물체의 위치란 뜻이에요. 물체의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물체의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 이 위치가 세컨 포인트,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요? 어느 점과 일치할 것인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모브 명령을 보시면 이렇게 가능해요.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으로 100만큼 내가 좌표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반십 100 1000만큼 0도 방향으로 가능한가요? 좌표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대좌표 가능해요? 상대 극좌표 가능합니다. 절대좌표도 가능해요. 좌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무브는 이걸로 끝입니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기운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카피를 할 겁니다. 카피는 복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카피의 용법들이 조금 많아요. 조금 얘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카피. 그랬더니 똑같이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뜨네요. 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똑같아요. 베이스 포인트 똑같습니다. 클릭. 그 다음 세컨 포인트 이동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하나가 더 생겼죠. 근데 어떻게 돼요? 도장 찍듯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 끝났으면 엔터. 한번 복제해 보시죠. 자, 기존에 있는 거 지우기 전에 셀렉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셀렉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객체 선택하는 방법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들, 우리가 몇 가지는 알아요. 크로스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와 윈도우가 있죠. 크로스 셀렉트와 윈도우 셀렉트, 즉 걸침 선택과 포함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펜스, 울타리를 그려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프리비어스, 이전 선택. 그 다음에 라스트. 또 있어요. 이렇게요. 이전 선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전 선택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에 선택한 객체들을 다시 선택하는 것. 이전, 조금 전에 선택했던 것 다시 선택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전이라는 말이 보통 이사할 때 쓰는 말이죠. 이전했습니다, 회사 이전했습니다 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겼다라는 뜻인데, 그 이전 말고 방금 전,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택한 것 다시 선택하기란 뜻입니다.
얘는 마지막 선택한 객체들을 다시 선택이란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라스트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라스트도 마지막 선택이고, 그죠? 라스트는 뭐냐면 마지막에 생성된 객체 선택하기. 프리비어스란 뜻은 이전이란 뜻이에요. 방금 전, 방금 앞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게시판 읽을 때, 게시글 읽을 때 프리비어스와 넥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넥스트 누르면 다음 글, 프리비어스 누르면 이전 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프리비어스란 얘기는 이전에 방금 전에 선택했던 것들을 다시 선택해 주세요. 하나이었는지 여러 개이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선택한 것들을 다시 선택해 주세요. 그게 프리비어스의 개념이고, 라스트는 마지막에 생성된 객체 하나가 있겠죠. 마지막에 생성된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란 뜻입니다. add는 추가 선택이고 remove는 선택 제거입니다. 자, 볼까요? select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select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select는 딱 어디까지냐면 선택하고 끝나요. 선택만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선택 명령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select, 객체를 선택하는 명령어. 예를 들어서 이동이면 객체를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rotate면 객체를 선택해서 회전합니다. 이런 식이겠죠? select는 그냥 객체를 선택하고 그냥 딱 여기서 끝납니다. 자, 보세요. select 그러면 select 오브젝트 뜨죠? 자,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 이건 포함 선택이었습니다. 빈 공간 클릭 후 왼쪽, 이거는 걸침 선택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엔터. 그러면 선택하고 끝나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F를 누를 수 있어요. 펜스. 자, 이렇게 주면 전부 다 선택되겠죠. 자, 이 중에 내가 마지막에 선택한 거 다시 선택하고 싶어요. 프리비어스 P 엔터.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들 다시 선택하기. 자,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라스트. 이 중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어딘가 하나 있겠죠. 네, 얘가 마지막에 만들어졌답니다. 선택됐죠.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얘는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remove. 그리고 선택하면 이제부터 remove 오브젝트가 됩니다. 객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다 선택 해제됐죠. 자, add. 지금부터는 또 다시 객체 추가 선택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카피 선택하랍니다. 엔터. 기준점 지정하고, 자, 이동 명령어처럼 골뱅이 500만큼 0도 방향, 골뱅이 1000만큼 0도 방향, 골뱅이 1500만큼 0도 방향. 자, 어떻게 복제되는 건 맞습니까? 똑같이 좌표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골뱅이 2000만큼 0도 방향.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되고 있죠. 그죠? 얘가 어레이입니다. 이게 배열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사물을 복제하는 것, 이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명령어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카피에도 어레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카피 선택했습니다. 아니, 하기 전에 우리 크기를 재볼까요? 이게 도대체 크기가 얼마인지? 저 418mm 짜리네요. 자, 크기를 맞춰 보겠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50,50. 전 50,50짜리로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바꿔 놓으시죠. 지금 화면상에 사각형이 있죠? 얘를 50에 50으로 한번 바꿔 봅시다. 렉탱 명령을 실행하시고 좌하단 클릭, 그 다음 골뱅이 50,50.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까지 지정해야 됩니다. 기준점 지정하고 그랬더니 여기에 어레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어레이 배열이에요. 그랬더니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투 어레이. 엔터는 입력하다란 뜻이죠. 넘버 오브 아이템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투 어레이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넣어주세요. 이건 자기 자신을 포함한 겁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개 엔터. 그러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점.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거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골뱅이 100만큼 0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부터 여기까지가 1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간격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정한 베이스 포인트부터 그 다음 객체가 나올 위치까지, 바로 여기까지가 간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간격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카피 선택하고 엔터. 자,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5개. 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피트.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피트는 뭐예요? 전체 거리를 넣는 겁니다. 전체 거리를 넣어서 나머지를 넣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골뱅이 50이었죠. 골뱅이 100, 200, 300, 400, 100, 200, 300, 400. 네. 500만큼 0도. 그러면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5개를 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컨 포인트를 이용해서 넣어도 되고, 전체 거리를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이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 두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 과제물 있었죠? X라인 0도 하나, 45도 하나, 90도 하나, 트림, 옵셋 30, 옵셋 20, 다시 트림, 적당히 선을 그려서 옵셋 10mm. 자, 필렛으로 마무리하고 트림, 이번엔 펜스로. 자, 이게 이제 기본이었죠. 맞습니까? 이게 기본이었죠. 카피 기준점 선택하고 어레이 개수는 4개. 이렇게요. 다시 카피 어레이 3개.
그러면 12개 금방 만들어졌죠. 나머지 여기서부터 딱 하면은 금방 작업할 수 있겠죠. 네. 정투성 과제물은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삭제하고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지정하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도장 찍듯이 계속 복제를 할 수 있죠. 이건 멀티카피라고 합니다. 이런 걸 멀티카피라고 해요. 카피 명령어 실행하고 보시면 여기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할 때 옵션이 있습니다. 모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싱글 카피와 멀티 카피 두 종류가 나옵니다. 싱글 카피는 한 번만 복제하는 걸 말하고 멀티 카피는 여러 번 복제하는 걸 말합니다. 기본은 멀티 카피예요. 자, 싱글 카피로 바꿔볼까요? 자, 그 다음 기준점 지정하고 클릭. 어떻게 되나요? 하나만 복제하는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자, 기준점을 물어보는데 여기 모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단 말이죠. 기준점 지정하지 말고 모드 옵션을 들어갑니다. 모드. 멀티 카피로 지정한 다음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개 복제할 수 있나요? 이게 싱글 카피와 멀티 카피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 명령은 미러입니다. 미러는 대칭을 말합니다. 대칭이에요. 대칭해서 복사하거나 대칭해서 이동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미러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이제 했던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다시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맨날 그려왔는데. 자, 제가 대략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안 만들어지네 오늘은. 얘가 이렇게 왜 이렇게 크냐? 오늘은 잘 안 만들어지네요. 자, 대략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대칭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미술 많이 했습니다.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짜요. 여러 개의 물감을 짠 다음에 도화지 딱 절반 접었다 펼칩니다. 그러면 딱 백친되는 아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나오죠. 그게 미러입니다. 정확하게 미러예요. 근데 그 도화지 절반 접는 선이 있겠죠. 어디를 접느냐에 따라서 물감 짠 데가 가까이 붙든지 멀리 있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도화지를 접는 선, 그걸 영어로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대칭선. 얘도 대칭선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캐드도 반드시 대칭선이 있어야 돼요. 미러 그랬더니 객체를 해달랍니다. 선택했어요. 엔터.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지정해주니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나가요.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or no? 아니요. 그러면 딱 대칭 복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 하나를 설명 더 드릴게요. 오스냅 중에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니어레스트는 근처란 뜻입니다. 니어레스트는 특별히 체크해 놓고 쓰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어쩌다 하나씩 놓고 쓰시는 거예요. 니어레스트가 다른 오스냅들보다 제일 최우선합니다. 엔드 포인트나 센터 포인트나 이런 다른 오스냅들보다 가장 얘가 먼저 해요. 그래서 니어레스트를 체크해 놓고 쓰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어저께 배운 타원을 쓸 겁니다. 엘립스. 자, 니어레스트 근처란 뜻이죠. 그러면 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다시 니어레스트, 그 다음에 클릭, 서클, 니어레스트, 클릭. 자, 대칭선 지우면 자, 나비 모양 나오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미러는 내가 사선을 이렇게 그려도 대칭은 됩니다. 혹은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도 미러는 돼요. 자, 미러 선택하고 엔터. 대칭점만 기준을 만들어주면 나머진 CAD가 알아서 계산해요. 자, 미러 대칭점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소스 오브젝트를 지우겠다고 yes를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칭에서 이동이 돼버리는 거죠.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를 no로 놓으면 대칭 복사가 되는 거고,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를 yes로 놓으면 대칭 이동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렉탱글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좌하단점 클릭하고 골뱅이 50,50 그리고 엔터. 자, array라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array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select object라는 말이 뜹니다.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네,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어떤 배열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rectangular array, 패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이렇게 배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어레이가 이렇게 있어요. rectangular array, 패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셔야 돼요. 먼저 rectangular array. 어렵지 않아요. rectangular array는 조금 아까 우리가 했던 카피와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4개, 3개 복제했죠? 자, 이 위에 보시면 컬럼의 개수, 로우의 개수. 컬럼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걸 말해요.
이 개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로우는 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몇 개냐 이거죠. 자, 컬럼을 뭐 10개를 줘봤습니다. 개수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4개. 로우도 마찬가지 12개. 자, 12개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3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 그립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숫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또는 한쪽 방향으로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격도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있어요. 간격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클로즈 어레이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배열 끝났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자, 렉탱귤러 보시면 여긴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 비트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트윈 간격이에요. 자, 100mm 다시 또 100mm. 그러면 간격이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비트윈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 비트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비트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간격이라는 개념을 아이템의 끝에서 그 다음 아이템이 시작되는 위치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비트윈이지만 미국이나 이쪽은 비트윈의 개념이 여기서부터예요.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를 비트윈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거 아까 카피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윈은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이 나오는 위치까지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레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레벨은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레벨은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Z축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Z축으로 올라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mm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Z축을 쓸 이유가 없죠. 3D 할 때도 Z축으로 어레이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레벨은 머릿속에다 지우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기는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오소시에이티브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이걸 체크하게 되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연관 배열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만약에 얘를 끄면 그냥 배열이 되는 거고 얘를 켜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쓰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연관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했습니다. 보니까 간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선택을 해보죠. 그냥 클릭. 어떻게 되나요?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연관 배열은 아이템과 아이템들 사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템과 아이템들을
서로 연관성을 맺어서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게 연관 배열입니다. 아이템과 아이템, 객체와 객체를 서로 묶어 놓는 겁니다. 그게 연관 배열의 특징이에요.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템 한 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아이템 한 개 수정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수정하면 다 똑같이 수정이 돼 버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이템 수정하는 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개수를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클로즈 어레이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자, 다시 제가 여기다가 렉탱글 골뱅이 50,50이라고 했고요. 어레이 똑같이 렉탱글 갈 건데요. 이번엔 오소시에이티브를 뺐습니다. 왼쪽 것은 오소시에이티브를 켠 상태고 오른쪽 것은 오소시에이티브를 껐어요. 자, 클로즈.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어떻게 돼요? 선택해도 수정이 되나요?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연관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작업해도 돼요. 근데 얘는 아이템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이템 하나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해해야 돼요. 이거 분해해야 돼. 그러면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Edit Sourc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Edit Source, 원본 수정하기. 자, Edit Source를 누른 다음에 객체를 눌러주시면, 자, Edit Source Object of the Associative Array. 자, 소스 오브젝트를 수정할 건데 연관 배열이 있네요. 수정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당연히 yes.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원본이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라인 어떻게 되나요? 서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맨 끝에 가면 이렇게 떠요. 오른쪽 맨 끝에 가면 세이브 체인지, 디스커드 체인지. 세이브 체인지 저장한 거, 아니 변경한 거 저장하기. 디스커드 체인지, 디스커드가 버리다란 뜻이에요. 변경한 거 버리기. 즉 저장하지 않기란 뜻입니다. 자, 세이브 체인지 어때요? 다 똑같이 바뀌었나요? 네. 이게 이제 오소시에이티브의 큰 특징입니다. 연관 배열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형광등이 쭉 있잖아요. 천정에. 하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다 같이 바뀔 거 아니에요. 네, 오소시에이티브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런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들을 배열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수정하면 나머지가 쭉 수정이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투상하잖아요. 그럴 때 오소시에이티브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아이템 하나씩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소시에이티브를 상황에 따라서 이거 한 대 묶어서 같이 써야 돼? 그럼 체크해서 쓰는 거고, 아니야, 이거는 각자 작업해야 돼. 전체 큰 틀만 같을 뿐 나머지 결론은 달라져 라고 생각하면 오소시에이티브 연관 배열을 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폴라 어레이입니다. 폴라 어레이는 폴라가 극이란 뜻입니다. 극, 즉 원형이란 뜻이에요. 네. 왜 우리 극지란 얘기 있잖아요. 남극, 북극 하잖아요. 그럴 때 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극이라는 단어를 쓸 때 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원형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렉탱귤러 배열은 어때요? 결과물을 딱 보니까 전체가 사각형이었죠. 그래서 렉탱귤러 배열. 폴라 어레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그게 폴라 어레이입니다. 자, 제가 원을 하나 그리죠. 반지름 150. 렉탱글 골뱅이 50,3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쿼드란트 점으로 일치하게끔. 자, 이해되시나요? 사각형의 밑변의 중간점이 원의 쿼드란트하고 일치되게끔 이동을 했어요. 자, 어레이. 아니, 일로 갈까요?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뭘 물어보냐면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할 중심.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중심. 자, 원의 중심. 그러면 아이템의 개수, 여기 나오는 between은 각도입니다. 자, 로우가 있어요. 일단 아이템을 제가 24개로 바꿔볼까요? 아이고, 너무 많다. 12개. 그 다음에 로우 3개. 그럼 이렇게 간격이 태극무늬처럼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로우. 보통 로우는 안 써요. 그러니까 1로 놓고 씁니다. 아이템, 각도, 필, 전체 각도. 필은 전체 각도, 비트윈은 사이 각도, 아이템의 개수. 역시 똑같이 오소시에이티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아이템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아이템이 고정돼 있죠. 근데 로테이트 아이템을 누르면 이렇게 방향, 중심을 향해서 회전합니다. 다이렉션은 방향이란 뜻이니까 넘어가도 좋겠고요.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배열 끝났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자, 이렇게 두 개는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으로 넘어가고요.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바로 삭제하고 옵셋 2.5mm. 속성 바꾸기를 통해서 속성 바꿔주고 트림으로 끊어주고 필렛으로 선정리하고 서클 반지름 19,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자, 중심선을 정리해야 되니까 3mm만 옵셋 더 하겠습니다.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그 다음 서클 2P 2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트림으로 조금 끊어주고 필렛 그 다음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9. 자, 트림으로 트림으로 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나머지 필렛으로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자, 트림 필렛 그 다음 어레이 그리고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이 몇 개예요? 4개죠.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죠.
자, 얘 말고도 어레이를 이용해서 얘도 어레이로 만들면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얘네들도 어레이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어레이로 여기까지 쭉 해보시고 얘는 미러로 한번 해보시죠.